자, 이번에는 지수함수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지수함수 다음에 로함수를 배울 건데 지수함수부터 보자. 우리 이미 함수라는 단원 자체를 수학하에서 이미 배웠죠. 그러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워. 또는 뭐 앞에서 그 앞에 수학상에서 이 수학상 맞죠? 2차 함수 이런 걸 배운다. 기본 함수를 배운다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냐면 지수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겠다가 일단 시작이야.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 a의 x제곱은 뭐야? 여기 밑을 지수로 a를 지수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x를 지수로 하는 x와의 관계를 지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a가 얼마보다 큰 거?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만 조사해 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당연히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자.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라. 어떤 그래프 그려라. 우리 어떻게 그리지 진우야?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x에다가 뭐 자연수 정도를 집어넣어서 점을 찍는 게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x에다가 첫 번째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0을 집어넣어보자. 우리 2의 0제곱이 얼마라고 알아요? 1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얼마라고 알아요? 2라고 알아요. 그래서 1,1 찍는 거야. 2 넣으면 얼마라고 알아요? 4라고 알아요.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 자, 그 다음에 얼마를 또 집어넣어봐? 음수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넣으면 당연히 얼마가 돼요? 2분의 1 있는 거 다들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된다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좌표평면상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고 우린 저 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그래프가 되겠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야. 어떤 지수함수를 그려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려보겠다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y는 2x제곱 그렸고 두 번째는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다. 그림하고 똑같아.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려보자. 그럼 x에다가 첫 번째 얼마를 집어넣어봐요? 또 0을 넣어요. 0을 넣으면 얼마? 1이 될 거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요. 이번에 1을 집어넣은 게 얼마가 돼? 2분의 1 된다 정도도 어렵지가 않아요. 2분의 1, 1,2분의 1이죠. 2를 넣어요. 얘는 2를 넣은 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또 얼마를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이렇게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또 이어봤더니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됐어요.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2의 x제곱과 2분의 x제곱 그렸어. 왼쪽의 그래프의 특징은 뭘 왜 2x제곱 그린 거냐면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데 그 중에서 a가 얼마보다 큰 걸 그린 거냐면 1보다 큰 그래프의 대표 그래프 2x제곱을 그린 거야. 그리고 얘는 a 범위가 얼마인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 중에 대표적으로 2분의 1을 그린 것 뿐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지수함수 그래프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a가 1보다 큰 ax제곱은 이런 식으로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지는 이러한 증가함수 그래프고 a가 0과 1 사이 그래프는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 작아지는 감소함수의 곡선의 개형을 띠겠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죠. y는 ax제곱의 특징을 조사하세요. 기본 4가지를 대답해야 돼. 우리는 어떤 그래프의 특징을 얘기하면 첫 번째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 자, 정의역 볼까요? 저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니? 정의역이라는 게 뭐예요? x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 이것을?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우리 누구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보자. 저 지수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요. 자, 봤더니 얘는 x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얼마가 절대 될 수 없냐면 x축이 될 수가 없어. 그 x축의 y값이 0인데 0이 될 수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 x가 아무리 커져도 0이 될 수가 없어서 항상 뭐보다 크다라 그러냐면 얘 치역의 범위는 얼마보다? 0보다 항상 크다가 저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째, 요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점근선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유리함수에서 처음에 배우죠. 즉, 얘 점근선 x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x값이 아무리 커져도 거기에 가까워지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 그걸 점근선을 불러. 그랬더니 둘 다 점근선이 뭐가 되더라? 일명 x축이 되더라. 우리는 그 x축을 다른 말로 y는 0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지 알아요? 세 번째 특징 뭐 있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every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항상 0,1을 지나는구나. 마지막 특징 네 번째. a가 1보다 크면 우리는 일명 저 그래프가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 커짐의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값의 커짐에 따라 y값 작아지는 감소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누가 ax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4가지 얘기해서라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너네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저 a 값의 크기를 2 말고 뭐 3, 4 이렇게 한번 키워봐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고 여기도 a 값을 2분의 1 말고 3분의 1, 4분의 1 넣어서 그 그래프를 어떻게 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우리 y는 3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얘랑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단한 건 아니야. x에다가 숫자를 좀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는 x에다 0 넣으면 똑같이 1이 되지만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이 되겠고 1을 집어넣으면 9가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x에다가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돼서 더 요렇게가 되는 정도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렇게 돼서 요 분홍색들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y는 3x제곱이 되겠다 정도를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야? 요 0,1 기준으로 a가 요게 더 커지면은 당연히 요거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더 위에 있겠고 요쪽에 더 가파르게 감소하니까 아래에 있겠다 정도를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이걸 막 외우지는 마.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외우니? 얘가 크면 누가 위아래를 실제로 막 외울 수는 없어. 그려보면서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럼 마찬가지 뭐가 있겠어?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도 그려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x에다 1, 여기다 0 넣으면 똑같이 이거 1 넣으면 얼마? 3분의 1, 2 넣으면은 9분의 1.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넣은 게 3, 마이너스가 9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개형을 띠겠다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 얘가 더 작아지면이죠. 작아지면 왼쪽에서 얘가 더 위에 이쪽에서 아래에 있겠다. 근데 외우지는 말고 직접 그래프 좀 그려보면서 누가 윈지 아래인지를 판단하면 되죠. 막 외우지는 말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해당하는 가장 기본이 이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조금 그릴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요거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봐야 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처럼 해당하는 y는 2x제곱에 대해서 x의 부호도 바꿔보고 그 y 앞에 부호도 바꿔보고 둘 다 바꿔보는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요거를 그려보자. 그럼 이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y는 2x제곱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 그랬을 때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지. 우리 그걸 무슨 축대칭이라 불러? y축대칭이니까 그 그래프는 y축에서 이렇게 되겠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2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그래프지. 즉 2x제곱과 2분의 x제곱 서로 y축대칭인 그래프다 정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요거 볼까요? 여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요 마이너스는 y쪽의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의 대칭이라고 부른다? x축 대칭이라고 불러. 다들 알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곧바로 그려보면 우리는 y는 2x제곱이 요 노란색이니까 얘를 x축의 대칭 이동해서 이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당연히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뭐에 대칭하는 거야? x축의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를 뒤집어간 이러한 개형이 되겠다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어려운 건 아니야. 해당하는 여기 앞에 ax제곱에 x의 마이너스 또는 y의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개형으로 그려지겠다는 정도 해보면 돼. 이거를 또 외우려고 너무 하지 말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 직접 하나 그려놓고 대칭성으로 그려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지수함수를 그릴 수가 있으면 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을 대충 알았어.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뭐 해보는 줄 알아요? 이제 이 그래프를 뭐 해보죠? 다들? 너네 유기함수 딱 처음에 배웠어.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뭐 했어? 평행이동. 똑같아요. 원의 방정식 배웠어? 원의 평행 다 똑같아요. 이차함수 배워서 평행이동 다 똑같아요. 즉 우리는 두 번째 y는 a의 x-m제곱 더하기 n제곱 y는 a의 x-m제곱 더하기 n이라는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 이 그래프의 특징은 원래 y는 a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고 당연히 다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x쪽으로 n만큼 y쪽으로 n만큼 이렇게 되는 얘기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지수함수는 뭘 통해서 그리겠냐? 혹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 안에 기억해? 유리함수는 뭐부터 그려라? 그렇죠. 지수함수도 가장 큰 성질이 점근선이니까 무조건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즉 원래가 얘 점근선이 뭐였어? x축, y는 0이었어. 그런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점근선은 누구 쪽만 영향받겠어? y쪽, x쪽. y쪽만 영향받겠죠. 왜요? 얘가 점근선은 y는 0. 그러면서 x축의 평행이동은 얘 점근선 x축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려면 무조건 점근선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y는 n, 그 n이 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y는 n이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잡아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돼. 특징은 두 가지겠죠. a가 얼마보다 큰 그래프, 1보다 큰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요? 자연스럽게 이 점근선에 닿지 않게 증가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돼요. x축의 평행이동은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신경 쓸 부분이 있긴 해. 뭐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 바뀌거든. 원래는 몇 콤마 몇을 지났어? 0,1이지.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애블이 몇 콤마 몇을 지나겠어? n, 뭘 지나겠어? n 더하기 1을 지나겠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나는 일단은 n과 n을 둘 다 양수로 임의로 잡은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 a가 1보다 크면 증가를 그려.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원래가 0,1인데 그 m이 예를 들어 2와 n이 3이었다면 2,4를 딱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해. 됐어. 그럼 마찬가지 a가 얼마보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그려? 근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찬가지 또 항상 지나는 점만 하나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 그래프가 또 얘 똑같죠? n 더하기 1인데 이 n과 n은 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하면 또 너네 이해가 또 나 뭐라고 했어? 요 점을 지난다고 할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평행이동된 지수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y는 n이라는 점근선 그려놓고 a가 1보다 딱 그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딱 찍고 마찬가지 연관을 했으면 그리고 점만 딱 찍어주면 돼.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출제자, 우리 수능에서 출제자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그래프 문제를 나왔어.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그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과 애블이 지나는 점을 먼저 딱 그려놓고 풀란 얘기야. 왜? 교과서에서도 그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수없이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이거 그려야 그러잖아. 대충 딱 그려놓고 선생님 그렸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무조건 점근선과 애블이 지난 점을 딱 찍어. 그 다음부터 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대충 그리면 안 풀린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할 줄 알아요? 이것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보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을 그리래. 전체적으로 숫자를 마이너스 더하기 3 더하기 이 정도로 그려보자. 얘를 이렇게 또 그리라는 거다. 그럼 또 어려워한다고. 선생님이 막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행이동 그래프는 평행이동 되기 전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거의 가장 기본 거는 뭐니? 평행이동 되기 전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첫 번째라고.
얘야 우리 아까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아 일단은 또 천천히 얘를 먼저 그려.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놓고 거기 옆에 마이너스는 뭐 해야 되지? x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놓고 이제 뭐 하면 돼?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은 누구 쪽만 신경 쓰라고? y 쪽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y는 1을 여기를 탁탁탁탁탁탁 그려주면 돼. y는 1을. 그래놓고 요거를 닿게 요 정도로 그려주고 every 지난 점 하나 찍어주면 돼. 몇 콤마 몇? 3 콤마 얼마? 아! 넣어봐! 3을 넣어봐. 얼마야? 어? 얼마에 3을 넣으면? 콤마? 3을 넣어봐! 3콤마 3 맞죠? 어? 나 숫자 다 3을 넣었어. 1이죠 1. 아니 3을 넣으면 이게 0제곱이잖아. 왜 그래? 아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얼마?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3,1을 딱 찍으면 돼요. 3,1을 여기 좀 있겠죠. 3,1을 딱 찍어주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수 함수가 뭐냐라 그랬을 때 해당하는 지수 함수 밑에 의해서 1보다 큰 거랑 0과 1 사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해당하는 앞에 x와 y 앞에 부호가 바뀐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됐어? 그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도 대칭 이동까지 포함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일단은 내가 지수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은 그래프를 조금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지수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됐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 아, 지수함수 나왔다? 일단은 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지수함수는 일단은 정근선은 x축. 항상 0,1 지나고 3분의 x, a가 0과 1 사이니까 0,1 지나는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아, 저 그래프의 특징이다라고 그려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는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해이 맞니? 자, 그러면 치역은 뭐지? 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어때 맞니, 이해니?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아까 되겠지만 해당하는 치역의 범위가 자, 치역의 범위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양의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거든. 맞죠? 그래서 이게 맞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객관식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게 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실수로 요걸 또 뭐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맞다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다 틀리다 이거는 틀려. 상사 0보다 크다. 양의 수가 맞는 거야. 자, 뒤에 그래프의 정근선은 y는 0이다. 맞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얘는 x축, y는 0이 맞겠고요. 디귿 0,1 지난다? L분 0,1 지나는 거 맞겠죠? 이게 맞겠다라는 거야. 자, 리을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보다 크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지? 글쎄, 증가함수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A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무슨 함수가 돼야 돼?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를 뭐하다? 틀렸다 정도라고 해주면 되겠다. 별거 없죠? 이렇게 내가 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아까 배웠던 성질 4개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하나만 더 해보고 밑에 거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가보자. 자, 4번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똑같이 푸는 거죠. 아, 일단은 저것에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우리는 저 성질을 파악하라는 거다. 그려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뭐부터 그려라? 정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다른 대칭이동이 없는 그래프는 정근선부터 그리고 해당하는 x나 y 앞에 마이너스는 기본꼴을 먼저 그린 후에 평행이동으로 그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그런 x와 y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정근선부터 그리고 하면 되겠다. 따라 정근선 얼마야? y는 마이너스 2다라고 먼저 딱 잡아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every 지나는 점을 딱 찍어주면 되는 거야. every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 마일 콤마 얼마? 마일 콤마 얼마? 마일. 맞아요? 마일이면 제가 3의 0제곱은 1이니까 마일 콤마 마일. 즉 마일 콤마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옛날에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해당하는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꼭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y축과 어떻게 만나는지까지 확인해 줘야 돼. 여기서 막 끄면 안 돼요. y축을 지날 때면 꼭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 돼. y축을 x에다 얼마 집어넣어봐야 돼? 0을 집어넣어봐야 돼. x에다 0 넣으면 얼마야? 3 빼기 1이니까 얘가 0,1도 지난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딱 이쁘게 이어준 그래프가 저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야. every 지나는 점도 찍지만 어떤 점도 찍어라?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거 x에다 얼마 넣은 거? 0 넣은 거 찍어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딱 요 두 점을 찍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는 이제 풀어주면 끝나는 거다. 기억하자. 이 그래프는 제 1, 3, 4분면을 지나냐? 아니죠. 1, 2, 3분면을 지나니까 이것은 뭐하다? 틀렸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y는 저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한 그래프가 된다. 저놈은 저걸 원점에 대칭한 거냐? 얘를 써보면 마이너스에 3에 여기가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원점 대칭 기억해요. 형빈이 원점 대칭 뭔지 알아요? 원점 대칭이 뭐지? 그치?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를 붙인 게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제로 원점 대칭에 저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y, x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원점 대칭도 얘가 딱 됐네. 그 그래프가 저놈과 뭐하니? 똑같으니까 얘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마지막. 자, 이것도 쉬운 얘기죠. 3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y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다? 맞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의 평이동된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주는 문제가 되겠다. 자, 한번 문제들 믿고 풀어볼게. 시간이 되면 뭐 다 풀어. 자, 이번에는 또 3번하고 4번 두 유형을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3번 유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y는 ax제곱의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거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라는 문제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평행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마 평행이동 파트를 배워봤을 거야. 해당하는 평행이동 정도를 쓴 다음에 그게 같은 찾거나 또는 얘 그래프를 이쁘게 만들어서 평행이동꼴로 만들어서 평행이동에서 겹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즉 얘를 한번 고쳐볼게. 얘가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는 2의 x 더하기 지금 2분의 1 정도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저 그래프를 보고 쟤네 y는 2x 제곱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겹칠 수가 뭐하다라는 거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니은은 어떻게 돼? 저것을 이쁘게 쓰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는 y는 2의 x제곱을 뭐하는 거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없겠죠. 뭐 해야지만 겹쳐? 대칭이동해야지만 겹치는 거니까 얘는 뭐하다? 당연히 틀렸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를 써볼까요?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쓰겠니? 2의 2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까? 4x제곱 곱하기 기본적으로 2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이냐면 4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알겠지만 2x제곱과 4x제곱의 개형은 평행이동에서 겹쳐 안 겹쳐? 안 겹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자,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기를 들어봐. 자,
우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우진아. 얘 평행이동에서 2x제곱 겹쳐 안 겹쳐? 얘 겹쳐 안 겹쳐? 얘 겹쳐 안 겹쳐? 겹쳐? 너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다 겹쳐. 맞아. 현민이 알았니? 자, 얘 왜 겹쳐? x 더하기 1 중에 겹쳐. 얘 뭐야? 얘 x 더하기 제곱이니까 겹쳐. 근데 얘도 겹쳐. 선생님. 얘는 알겠어요. 앞에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됐어? 그것을 2의 거듭제곱으로 가니까 x쪽에 평행이동 알겠는데 근데 3인데요? 그렇죠. 대단해. 그래, 그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x제곱 앞에 상수의 의미가 뭐냐라 그랬을 때 무조건 평행이동이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도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로그의 성질을 해서 여기다가 로그 2의 1을 딱 적어주는 거야. 원래 1이었잖아. 그러면 로그 성질 중에서 얘랑 얘가 자리가 뭐 하는 게 있었어? 바뀌는 게 있거든. 즉 얘가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 되면서 얘가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 돼서 평행 이동이 돼버려. 뭔지 알겠어? 즉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y는 k 곱하기 ax제곱이라는 게 나오면 즉 ax제곱 앞에 k배가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것이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의 몇 배라고 얘기했고 2차 함수에서 폭을 결정해. 얘가 그 x제곱 앞에 계속 크면 좁고 넓다로 결정해. 그런데 만약에 지수함수에서 ax제곱 앞에 k는 뭘 결정하냐면 크고 작다가 아니야. 뭘 결정한다? 평행 이동을 결정한다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것의 거듭제곱에 이해를 해. 근데 그 숫자가 요거의 거듭제곱이 아닐 때는 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뭐라 생각해야 돼?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이다? 로그 a의 a가 1이었던 게 생략이었다고 기억을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어서 a의 로그 ak의 ax제곱 돼서 우리는 이것은 a의 x 더하기 로그 ak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수함수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그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 x축으로 그 숫자가 요 a의 거듭제곱이 아니더라도 알았죠? 엄청 자주 나와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그 a가 아닌 숫자의 곱도 평행이동이다. x축으로 꼭 기억을 하자. 알겠죠? 그래서 다른 숫자도 이렇게 이 정도를 거의 기억할 정도면 이한이 알았어. 그래 알았었어? 이한이도? 그건 아니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제 알면 됐죠. 이제 됐고 안 까먹으면 됐죠. 좋았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자. 하나만 더 하고 또 밑에 거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정말 별거 없어요. 그 다음 나는 함수값 구하기 문제가 되겠다. 자, 이렇게 4x제곱의 그래프가 있을 때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고 a랑 뭘 구하세요? b를 구하라는 거다. 정말 별거 없죠. 4x제곱 나왔다. x에다가 1은 y값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야? 4라고 쓰는 거고 얘는 뭐야? 뭘 b를 넣었더니 64가 됐대. 당연히 b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정도라고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다. 밑에 것도 좀 풀어볼게요. 아까 평행이동과 이런 걸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우리가 이미 지수 파트에서 지수의 거듭제곱의 대소관계를 배웠는데 지수함수에서도 대소관계를 어떻게 비교하겠냐는 거죠. 특징을 봤더니 2, 4, 8이 지수에 미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지수함수에서 대소관계는 그 밑을 통일시키겠다가 기본이야. 그러면 맨 앞에 거는 2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2의 4분의 3제곱 정도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대소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놓고 그 x에다가 얘는 2분의 1 넣은 거, 얘는 3분의 1 넣은 거, 4분의 3 넣은 거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y는 2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0,1 지나는 증가함수를 그려놓고
여기서 2의 2분의 1 제곱은 x에다 얼마는 거? 2분의 1은 함수값이니까 요 정도가 2분의 1이라면 요 놈이 2의 뭐가 되겠다? 2분의 1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난 2의 3분의 2 제곱은 3분의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요 3분의 1을 집어넣은 여기가 되겠고, 당연히 2의 4분의 3 제곱은 얘를 집어넣은 요 함수값이 되겠다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 함수에서 요 대수 비교를 하라 그러면 밑을 통일시켰을 때 해당하는 그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다. 근데 특징은 당연히 뭐냐면 증가 함수에서는 해당하는 x값이 큰 걸 집어넣는 게 당연히 뭐겠다? 크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감소 함수라는 문제에 해당하는 대수 비교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당연히 이번에 x값을 뭐한 걸 넣을수록 큰 걸 넣을수록 더 뭐한 놈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돼. 작다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a가 1보다 큰 건 x는 큰 거는 게 큰다. 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작은 거는 게 더 크다 정도를 우리 기억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요 정도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 볼게. 순서는 그대로죠? 저 순서대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까지 하고 또 밑에 거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과 1인 함수에 대하여 요 지수 함수에 뭘 구하라? 최대와 최소의 뭘 구하라는 거다?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바로 보자마자 x에다가 1 넣은 게 최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소라고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왜? 그 이유는 뭐야? 아, 저 그래프를 이제 머릿속으로 나중에 떠올리겠죠.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점근선이 일단 얼마? 마이너스 3을 딱 찍어주고, 점근선 마3, 점근선 마3을 찍어주고, 그리고 애불이 지나는 점 얼마를 집어넣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애불이 지난다라고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과 y축과 만나게 되면 x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0이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는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말부터 여기까지 1이 될 건데,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은 1을 집어넣은 거고 가장 작은 것보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나중에 구할 거야. 밑이 1보다 큰 애 증가함수니까 x 가장 큰 범위 있는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바로 그리겠지. 굳이 뭐 나중에는 그래프는 머릿속 생각해서 풀지 뭐 이렇게 풀진 않지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최대는 라지 m일 거고요. 얼마 집어넣은 거가 되겠다? 1 넣은 거가 되겠다. 1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마이너스 3,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의 0제곱 마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정도가 돼서 두 개를 더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가보자. 자, 이번에는 20번 x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정의된 함수 y는 4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제곱 더하기는 x는 a에서 최소값 b, x는 c의 최소값 d를 가질 때 이것을 구하라는 거야.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요게 없었어. 즉 2의 x제곱의 거듭제곱의 식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요거 그려서 풀었다. 또는 뭐 요게 없어서 그래프 그렸다면 이번에는 2의 x제곱과 그놈의 제곱인 4x제곱이 섞여있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제 어떻게 풀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치환을 해도 최대 최소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돼. 뭐라고? 치환해도 안 바뀐다. 즉 우리는 요 모양이 2x제곱과 4x제곱이 서로 제곱관계라고 알았으며 우리는 이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치환하겠다. 누구를?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다라고 먼저 생각해 주는 거다. 자, 치환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알죠? 범위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t의 누구의 범위를 설정하자? 치환은 t의 범위를 설정하자. 우리 누구의 범위를 알아요? x의 범위를 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2x제곱을 t라 그러면 t의 범위는 x범위가 말부터 2까지의 최대치수를 또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뭐야 얘가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를 집어넣는 게 최대야? 2를 넣는 게 최대고 말 넣는 게 최소니까 얘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되겠다? 2의 제곱,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부터 4가 되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가장 처음이 되는 거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치환했으니까 요식을 바꿔줘. y는 t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4니까 4t 이 정도로 바로 써줘야 돼. 더하기 1이 돼서 자 이 문제는 이제 바뀌었어요.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 당연히 이거 무슨 꼴로 고치고요? 완전 제곱 고쳐서 t-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정도를 딱 구해서 이제 우리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 꼭지점의 좌표 2, 마이너스 3이다 정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뭐 설정? 범위 설정.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였어요? 2분의 1부터 4였죠. 자, 그럼 우리는 2를 기점으로 2분의 1 위치는 요 정도에 있겠고 4의 위치는 두 칸 떠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가 돼서 요 그래프의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고 그럼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최대값하고 최소는 여기가 최대가 되겠고 최소는 얘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구했다.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고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되겠다? 마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치환해도 최대 최소는 안 바뀐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x가 a일 때 x가 c일 때 최대 최소 즉 t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 같냐? 그럼 우리는 t 자리에 다시 누굴 집어넣어? 2의 x제곱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x가 얼마일 때고 얘는 2가 될 때고 얘가 2x제곱일 때니까 x가 1이 될 때가 돼서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1이 되겠고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정도라고 구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치환을 통한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치환한 요 범위 설정하는 거. 학생들이 보통 요거를 빼먹어서 많이 틀려. 그래놓고 2차 함수에 t의 범위 없으니까 최소밖에 못 잡고서는 최대는 얼마냐라고 얘기한다고. 항상 치환해놓고 범위 설정하고 풀어야 된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안 줄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보고 또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유형 8번 같이 해볼게요. 이것도 저 밑에다 풀게요. 자, 이번에는 방금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2와 5 사이인 함수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의 치역을 구하라는 문제야. 치역이라는 것은 누구의 범위를 구할 거야? y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 꼭 생각해야 돼, 얘들아. 치역을 구한다는 거의 동치는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면 최대 최소 구하자라는 동치가 되는 거야. 이 치역이라는 건 결국 얼마부터 얼마가 되는 건데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큰 게 최소가 되겠죠. 결국에는 최소부터 최대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치역을 묻는다? 최대 최소 구하세요랑 동치랑을 생각해줘서 최대 최소 구한다고 생각해 훨씬 더 문제 푸는 게 쉽다라는 거야. 즉 우리는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할 거예요. 최대 최소 봤더니 특징이 뭐야? 지수함수에 여기가 몇 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뭐 했냐면 밀치 1보다 큰 지수 함수라는 놈은 얘가 큰 걸 집어넣으면 가장 크고 얘가 작은 걸 집어넣으면 가장 뭐하다 그랬어? 작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 지수 함수의 최대는 얘가 가장 뭐 할 때? 최대일 때 얘도 가장 최대일 거고 얘가 가장 작을 때 얘도 가장 작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이 아니라 만약에 3분의 1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가장 큰 놈은 전체의 무슨 값이 되겠다 인식하는 거야? 최소가 되겠다 인식하고 얘가 가장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되겠다 정도만 구별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얘 최대 최소 구하면 끝나겠다. 얘 최대일 때 전체 최대, 최소일 때 전체 최소니까 결국은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문제. 됐죠? 그래서 y라고 할게요. y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끝나
버린다는 문제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완전 제곱 x 빼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정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 얘는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그랬더니 x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예요? 2부터 5니까 여기가 2가 있겠고 5가 여기 있어서 요 범위 내에서의 가장 최대는 2를 집어넣은 거네.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3이 되겠고 최소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의 최대 최소 구한 거야? 요 이차함수의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을 구한 거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최대 최소는 3의 거듭제곱의 최대 최소니까 진짜 구하는 최대와 최소는 이차함수의 최대값 3을 낸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치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치역의 범위는 y바 y 얼마부터가 되겠다?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27까지가 되겠다가 내가 구하는 답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치역 물어본다.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동치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고 지금은 그 지수함수의 밑에 따라서 얘가 가장 클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최대일 때 최소, 최소일 때 최대사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자, 밑에 문제도 하나씩 또 풀어볼게요. 24번 하고요. 앞쪽에 21번 두 가지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 문제는 유형 9번이고요. 요거는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랑 유형 2개 더해서 이번에 3개를 좀 한번 해볼게. 자, 27번. A가 0과 1 사이 상수에 대하여 Y는 A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이 81분의 16일 때 A 값을 구하라 문제다. 자, 뭐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예요. 그런데 요 놈의 무슨 값? 최소값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 뭐야?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 놈이 뭐일 때 최소가 된다고요? 대일 때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랬더니 요 이차함수는 무슨 볼로? 위로 볼로 그래프니까 최대가 존재하는구나. 얘 최대값에 A 밑이라는 지수값이 얼마다? 81분의 16대는 A값 구하면 끝나겠다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거 완전 제곱해서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4라고 적어주면 얘 최소값은 얘가 얼마일 때? 최대일 때가 되는 거지. 즉 최대값이 얼마다? 4가 되겠다. 그럼 그게 밑이 0과 1 사이니까 그때 최소다. 따라서 뭐야? A의 몇 제곱? 4제곱이 저 최소가 81분의 16대는 A 구하세요 간단한 문제다. 그래서 A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정도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밑이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얘가 최대일 전체 최대, 최소일 최소지만 지금처럼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얘가 최대일 전체가 최소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11번 가볼게요. 특히 유형 우리 11번은 동화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유형 11번이 동화고에서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11번에. 다른 학교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다산고는 생긴 지 5년이 안 됐나? 다산고는 시험 문제가 매년 바뀌어.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됐어. 왜냐면 아직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첫 해는 더럽게 쉽게 했는데 올해부터가 시험 난이도 확 올라갔더라.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네는 어느 정도 다산고는 좀 추세가 바뀌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잘하는 애를 들어오면 좀 어렵게 아니면 좀 쉽게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었어. 전체적으로 다산고. 자, 30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일명 타이틀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한 최대 최소다. 30번.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특징을 딱 봤더니 이걸 뭐냐면은 아까처럼 만약에 치환을 해서 푼다라 그러면 이번에는 4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4x제곱을 딱 t라고 치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럼 얘를 치환하게 되면 이번에 지수함수를 치환했고 그때 우리 얘 치역의 범위는 지수함수의 치역 범위는 뭐였어 아까? 0보다 크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자 예식을 우리가 뭐라 쓰냐면 ft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4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면 x는 로그 4의 t니까 저 x 자리에다 로그 4의 t를 넣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애들아 여기서 내가 ft라고 적은 식은 t에 관한 함수다라고 식을 적은 거지 x 자리에 집어넣은 게 아니야. 다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수학하에서 이 내용 때문에 헷갈려서 막 치환하고 바꾸는 선생님 왜 저거 아니냐고 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 미안해. 선생님 뭔 말인지 알고? 그래서 얘는 근데 t에 관한 함수니까 이제 t를 집어넣으면 얘는 t 더하기 4의 세제곱 64에 4의 마이너스 x제곱 t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 t 더하기 t분의 64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고 t가 0보다 큰데 서로 역수관계의 최소 구하자. 우리 이걸 보고 뭐다? 산술기하를 떠올려서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64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 값은 얼마가 돼요? 8의 제곱이니까 16이 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다? 16이 되겠고 그때 언제 얘 최소를 갖냐? 기억해요. 산술기하 조건은 이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가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같은 더한 게 16이려면 각각이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될 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4x제곱이 얼마가 될 때? 8이 될 때에 x를 구하라는 얘기고 당연히 그때 x는 얼마일 때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냐? 2분의 3인가? 2분의 3이 될 때라고 구해주는 거다. 따라 얘는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가진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그 2차 함수로 고치는 게 아니라 4x제곱과 4의 마x제곱이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 합의 최소를 산술기하로 구하되 해당하는 언제니라고 해서 산술기하 조건 이 두 개가 같을 때 더해서 16이니까 88이 되네. 그 x값을 구해서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 가진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요거까지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그 다음 문제 이걸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헤매는 친구들이 있더라. 자 넘어가 볼게. 유형 11번. 정말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지수함수 문제 나왔다 했을 때 이 문제가 거의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무슨 문제냐면 방금과 연결하는 문제니까 자, y는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치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왜 틀리냐면 방금 앞에 거 풀었던 것들 때문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보통 풀거든? 그러는 순간부터 치환을 2번 하는 꼴에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누굴 치환해드냐면 얘를 치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 저 전체를 치환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문제야. 우리 아마 지수 파트에서 저런 문제 풀어봤을 거야.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얼마일 때 3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구하라. 그런 형태처럼 제 전체를 치환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치환을 누구를 해야 되냐면 얘를 해야겠다는 생각부터가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지금은 배우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뒤에 중간고사 보면 다 배우고 이거 툭 중간에 나오면 저거 치환하겠다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됐어. 자 그러면 치환해서 뭐 생각해야 돼? 범위 설정. 범위는 자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의 합이니까 산술기하로 방금 앞에 간 것처럼 두 개의 곱을 이렇게 해서 최소를 구하겠다 생각해야 돼. 얘 서로 역수관계 방금 앞에 했던 거야. 2루트 두 개의 곱 이렇게 돼서 얘 t의 범위는 뭐다? 2보다 커나 같다. 이거 치환 잘 해놓고 요 범위 잘못 써서 틀린 친구들도 엄청 많다. 서술형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자 바꾸자. 그럼 이제 나는 얘는 t라고 바꿨으니까 얘도 바꿔줘야 돼. 당연히 얘는 양변을 뭐해서 만들어야 돼? 제곱해서 만들겠고 자 제곱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9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배에 두 개를 곱한 거니까 1이 t제곱이 되겠다라고 적어주자. 그럼 이식 바꿀까요? y는 이 t에다가 마이너스에 요 것은 t제곱 가로치고 t제곱의 마이너스
2가 되는 문제로서 얘는 마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에 뭘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왜 틀린다고 학생들이 이참수 나왔어. 꼭지점이겠구나라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완전 제곱해보면 t-의 제곱에 더하기 3이 되거든. 됐어? 그러면 최대값 얼마라고 적겠어? 실수로 3이라고 적는다고? 아니라고. 얘를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1,3이 되는데 우리는 t의 범위가 2보다 커나 같으니까 2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착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다? 2에서 갖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디테일한 문제라고. 그래서 얘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 2를 가진다라고 적어줘서 답을 2다라고 적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정말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생각보다 옛날에는 동아고에서 옛날에는 이게 가장 고난으로 나왔었어. 전체 범위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그 정도인데 요즘에는 좀 흔하니까 그렇게 고난이도 정도 아니라 어려운 문제 쪽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디테일 때문에 이런 범위 설정의 디테일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밑에 거까지 풀고요. 잠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조금 풀어볼게요. 그렇죠. 해봅시다. 자, 36번 지수 방정식을 풀어보자. 타이틀은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 다음에 지수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문제다. 자, 어떻게 풀겠니? 봤더니 요 지수식이 두 개가 있는데 는 0이니까 하나를 넘겨보겠다. 그리고 좌변은 8x제곱 여기는 2의 거듭제곱으로서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되겠네. 그래서 좌변을 2의 3x제곱을 두고 우변을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두면 당연히 밑이 똑같은 이 지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은 지수끼리 같다라고 풀어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x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x 구하라. 따라서 0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사가 돼서 4와 1에 여기 마이너스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4가 돼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 중에서 지금처럼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지수끼리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형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몇 또 해보고 할게요. 자, 40번 해보자. 자, 40번에 지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문제다. 자, 특징은 뭐야? 3x제곱과 9의 x제곱이 있더라. 우리 뭐에서 풀겠냐? 치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먼저 해서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 뭐가 그렇게 즐겁지 뭐? 그래요? 재밌는 생각하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치환하면서 무슨 생각? 범위 설정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 학생이 틀리는 경우가 하나가 뭐냐면 이 지수 함수를 t를 치환하고 나서 0보다 크다라는 이 치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설정 안 해서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치환해서 써보면 제가 t제곱에 마이너스에 요 3의 x 플러스 제곱은 3 곱하기 3의 x제곱으로서 4 곱하기 3이니까 얘가 12t 더하기 얼마다? 27이 되겠다라고 써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우리에 해당하는 t값을 구할 수 있는 꼴이다. 9와 3의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겠다. 3하고 9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굴 구할 거야?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야. x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3x제곱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x근은 얼마나 얼마다? 1이다, 2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치환을 통한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의 합을 구했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이 풀이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가능할 줄 알아야 돼.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겠냐가 되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봐봐. 우린 이번에는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활용해 볼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요 두 근의 합은 요걸 t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t1과 t2라 그럴 거고 그 두 근의 합은 지금 얼마다? 10이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하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T1, T2면 T1 곱하기 T2가 얼마가 되겠다? 27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목적을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 T1을 뭐라 그럴 거냐면 T1에 3의 알파 제곱을 T1이라 그럴 거고 그리고 3의 베타 제곱을 T2라고 한번 더 볼게. 우리가 3x 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근 하나의 x근은 알파라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이 t1인 근이고 이거 이해돼요? 3의 베타 t2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우리 목적이 뭐였죠?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거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지수식에서 요거와 요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를 잘 살펴보면은 만약에 t1자리 이제 3의 알파 제곱 넣고 3의 베타 제곱 넣으면 얘는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0이라고 주어진 거고 t1 곱하기 t2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27이라고 나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서 나와라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27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곧바로 얼마다? 3이다라고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풀이를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막 13 정도가 나왔다라고 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 상황에서도 뭘 물어볼 수가 있어? 두근약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인수분해에서는 당황하고 막 긍의 공식만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3의 x제곱을 t로 찾았으니까 그 두근의 모양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인데 저 지수방정식에서 치환한 두 근의 근각계수 관계 중에 두 근의 곱에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에서 이 합이 나오는 거니까 이쪽을 이용하면은 두 근의 합을 인수분해가 안 돼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해하겠어? 자, 좋아. 그럼 한번 마찬가지 그 아래 문제도 하나씩 풀어볼게. 유형 12번, 유형 13번도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유형 14번 해보자. 유형 14번. 자, 44번. 자, 밑이 미지수인 지수방정식의 근을 구해볼게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2제곱 만족하는 모든 근의 뭘 구하세요?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특징은 뭐예요? 여기에 지수가 서로 뭐하다? 똑같고 해당하는 밑이 미지수인 꼴이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이 지수방정식이 당연히 같으려면 첫 번째 뭐가 똑같으면 돼요? 밑이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은 얼마다? 4가 된다라 그래서 x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그런 x 말고도 우리는 또 근 하나를 더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즉 이번에는 두 개가 달라도 우리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항상 같다라고 줄 수가 있겠니? 얼마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지. 왜? 우리는 어떤 것의 0제곱은 무조건 얼마니까? 1이 되니까 우리는 그 x가 얼마가 되더라도 2가 되더라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x가 3과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이 미지수인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밑이 똑같은 경우랑 해당하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구하기 해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38,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3일 때요. 두 근을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하겠니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문제도 많이 봤을 거야. 다른 거에서도 얘 x라 두시고요. 얘를 y라고 바꿔서 우리는 x 더하기 y가 3분의 28, x 곱하기 y가 되는 3. 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라지 x랑 라지 y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x 더하기 y는 두 근해와 x 곱하기 y는 두 근의 곱으로서 우리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얘는 그 정도까지 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x에 더하기 3은 0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곧바로 또 가능하겠지만 여기다가 전부 다 3을 곱해줘서
이렇게 되니 여기는 3과 1에다가 여기가 9와 1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x는 3분의 1과 9가 되는데 그 x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라지 x와 라지 y니까 그 라지 x가 3분의 1일 때 라지 y가 얼마다? 9가 되거나 라지 x가 9일 때 라지 y가 3이 된다.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또 라지 x, 라지 y가 아니라 x, y 구할 거니까 얘가 3의 x제곱이고 얘가 3의 y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적어요? x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때 y가 2가 되는 거고 또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라서 1 더하기 4다. 그냥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다. 연립방정식이고요. 치환해서 똑같이 풀어주는 문제다. 마찬가지 45, 49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52번. 자,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려는 문제가 되겠다. 이 파트의 가장 핵심은 저 지수방정식을 당연히 첫 번째 어떻게 둘 줄 다들 아냐면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까지 난 인식을 잘해. 맞지 이해하나? 딱 보자마자 치환하겠다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래서 분명히 다들 3x제곱을 t라고 치환을 잘해. 여기까지도 무난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늘 얘기했잖아. 치환하면 무조건 치환한 범위 설정하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 치환했으니까 요놈의 지역 0보다 크다를 쓰는 걸 꼭 잊으면 안 된다. 혹시나 나중에 썼다가 또 쓰게 되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바뀌죠. 자, t제곱에 마이너스 제가 3t는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경우가 뭐겠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풀겠죠. 뭘로 풀겠어, 채람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뭘로 풀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판별식으로 풀어서 틀린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가 있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판별식을 쓰면 절대로 안 돼. 알겠어요? 분명히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들 또 판별식을 써. 선생님 틀렸다라고 나한테 또 얘기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2차 방정식의 근해계수 문제를 절대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된다. 한 번 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뭘로 푼다라 그러냐면 얘도 일단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3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우리는 요걸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냐면 자, t를 y처럼 일단은 바라봐. t를 y처럼. 그 y는 3의 x제곱으로서 여기를 t축,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 얘기가 뭐냐면 x 하나당 t가 몇 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x 하나당 t가 몇 개씩 나와? 하나씩 나오니까 x와 t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물어봤지만 x와 t가 1대1 대응 관계니 t의 근해 개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먼저 인식해야 돼. 선생님 당연한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 이제 삼각함수 문제를 풀 거야. 삼각함수에서 지금처럼 치환하는 문제 생기거든.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대충 다들 뭐 알겠지만 걔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해당하는 삼각함수 하나당 치환한 게 그냥 여러 개가 나오면서 되게 고난이도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돼. 지금은 3x제곱을 t로 차는 t와 x는 1대1 대응 관계니까 x근 하나와 t의 근이 하나가 동치니 t의 근의 개수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t의 근의 개수인데 범위가 제한되면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기억하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아까 우리 풀었던 풀에도 똑같은데 이 그래프랑 a라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으로 풀라는 거지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뭐라고? 이 그래프와 상수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 어디에서? 0보다 클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죠?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또 그린다. 무슨 꼴로 고쳐라?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9가 되는 거고 우리는 범위가 제한됐어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딱 왼쪽에 있겠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돼서 이 그래프는 얘보다 큰 범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는 우리는 누구랑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이제 몇 점에서 만날 조건? 2점에서 만날 조건이니까 그 y는 a가 여기에 있어야겠다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a는 얼마보다는 크고요? 4분의 왜 얘기를 안 해? 야, 왜 그래? 나빴어 너네. 야, 너네 나빴잖아. 와, 너무하시네. 와, 너 너무한 말을 안 하냐고. 제발 말 좀 해. 야, 니 몰랐어? 너희 진짜 알았어야지. 자, 그래서 자, 요 A 범위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9고 0이니까 자, 범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겠죠. 왜? 여기일 때는 근이 중근이니까 여기가 0보다 작아야겠다라고 답을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치환을 할 거고 치환하면 지수함수는 범위 설정할 거고 범위 설정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문제는 판별식이 아니라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는 거고 지금은 지수함수를 치환한 t와 x 관계 1대1 대응 관계니까 x근의 개수와 t의 근의 개수 같으니까 그냥 t근 두 개로 풀어도 된다 정도까지를 기억을 해야 돼. 좀 너무 말이 많았나? 그 정도까지 너네가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거다. 하나만 더 풀게요. 하나만 더 풀고요. 그 다음에 또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54번 한번 해볼게요. 자, 54번에 타이틀은 지수 방정식과 두근의 관계로서 이런 얘기야. 자,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k는 0에 두근의 합이 3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는 거다. 아까는 뭐냐면 거꾸로 k가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다면 이번에 두근의 합 나왔을 때 k를 어떻게 구하겠냐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지수 방정식을 치환했을 때 두근의 모양을 뭐라고 설정하냐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었다? 2x제곱을 t라고 원래가 치환해서 푸는 거고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근은 요 근이야. 그래서 그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문제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나온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이 지수만의 두 근의 모음은 2의 x제곱이고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을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이라고 하면 이 두 근의 합을 치환했을 때 t라는 2차식 치환했을 때 이 두 근의 합이 8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 2의 알파제곱에 2의 베타제곱이 얼마가 된다? k가 된다 정도를 인식을 해줘야 돼. 내가 2x제곱을 t라고 치환한 그 2차 방정식에 얘가 두근이 2알파 2베타 제곱이면 실제 이게 t1 더하기 t2고 t1 곱하기 t2 느낌이야. 됐어? 그게 이렇게 내를 바로 딱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구 쪽을 이용하겠다? 이쪽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k가 되니 이것이 얼마니까? 3이니까 곧바로 k는 얼마다? 8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쓸데없이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되고 우리 두근의 모양을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요놈의 모양이라 그래서 그 2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의 두근의 곱 t에 대해 2차 두근의 곱에서 알파 더하기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답은 8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밑에 53번 하고요. 5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해보자. 자, 2의 x제곱이 2의 y제곱보다 크다. 동치가 뭘까요? x가 크다, y가 크다. x가 크다가 되겠죠. 왜요? 당연히 밑질보다 큰 거니까 큰 거를 집어넣는 게 당연히 더 크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기본 동치죠. 당연히 이번엔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y제곱이 있어요. 자, 얘 동치는 뭘까요? 누가 더 클까요? y가 더 크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 이유는 알죠? 우리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여기서 두 개를 딱 집어넣었을 때 큰 거를 집어넣는 게 더 뭐하겠다? 크겠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분의 1의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더 뭐한 걸 집어넣는 게 큰 거 집어넣는 게 더 뭐하다라는 거야? 작다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우리가 밑치보다 큰 지수 부등식은 지수 길이가 그대로 가는 거고 밑치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 반대로 가겠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다. 됐어요? 이 정도만 알면 뭐 지수 부등식 푸는 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58번 해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당연히 밑을 통일할 거다. 그 밑을 내가 2로 통일해도 되고요. 2분의 1을 통일해도 되고요. 그건 니네 마음대로야. 내가 밑을 2로 통일하면 그대로 가겠다. 밑을 2분의 1로 가면 반대로 가겠다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당연히 쉬운 쪽에서 2니까 2로 바꾸면 얘가 2의 2x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자, 그리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2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뭐가 될 거다? 6이 되겠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등식을 풀어라. 밑이 1보다 크니까 뭘 구하는 거와 같다?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하는 부등식을 푸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넘겨서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서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 범위는 마3부터 얼마다? 1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해당하는 x 별거 없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정도까지가 돼서 총 만족하는 정수분의 개수는 뭐 3개가 되겠다 정도라고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거 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찬가지 옆에 문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유형 19번. 방금은 밑이 결정되어 있는 것의 지수 부등식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지금처럼 밑이 미지수일 때 저 부등식을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방금 뭐라 그랬어?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간다 그랬더니 그 미지수, 밑이 미지수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그 해당하는 저 x 지수의 밑을 0과 1 사이나 그리고 1보다 크다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스스로 나눠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줘야 돼. 따라서 우리는 x가 0보다 큰데 x가 0과 1 사이로 나눠줄 거고 또는 x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로 나눠줘야 돼.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처럼 등식에 여기 는이 들어갈 때는 실제로 x가 1인 경우까지 생각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세 가지 x가 1인 경우까지 저게 등식일 때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해볼게요. 자, 0과 1 사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비교한다? 반대로 비교하라. 따라서 x 빼기 1이 부등식이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비교할 거고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은 무슨 집합을 할 거다? 교집합을 해야 된다. 따라서 넘어가면 2x가 6이 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개의 무슨 집합하자? 교집합하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의 교집합은 그대로 0부터 1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얘는 x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어떻게 비교한다? 그대로 비교한다. 그럼 난 그대로 비교하는데 여기서 뭐만 바뀌겠다? 부등식만 바뀔 거고 당연히 얘를 구해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구하는 건 당연히 그러면 얘와 얘의 교집합은 이번에 누가 되겠다? 그렇죠. 요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x가 얼마인 상황? 1인 상황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진짜로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1 여기가 1 넣으면 0제곱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는 요것도 뭐가 되겠다? 추가로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가 1까지 요것들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된다? 합집합이 되니까 당연히 답을 적을 때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혹시나 여기에 점을 and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범위 쓸 때는 점 쓰는 게 그냥 표기법에 따라서 5월도 되고 and 되니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굳이 이걸 꼭 5월 안 적어도 돼요. 알았죠? 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5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거기에 생각하지는 말아라. 자,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59번하고 63번 둘 다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유형 20번 가봅시다. 지수 부등식의 활용. 자, 부등식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6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 실제로 지수 부등식도 기본의 지수 방정식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는 자리에 부등식들하고 풀리거든. 누가 봐도 이것도 뭘로 풀겠다? 치환으로 풀겠다는 생각하고 이번에 누굴 치환하겠다?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다라고 생각해주는 거다. 당연히 치환하면 범위 설정하고 0보다 크다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것에 뭐라고 줄 수가 있냐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제가 t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툭 튕겨져 나간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예요. 그래서 저게 만나서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이제 무난하죠? 우리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의 범위는 2부터 8이 될 거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x범위 구해야 되니까 t자리에다가 집어넣자. 2분의 1의 x제곱을 자, 이제 우리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풀겠냐? 풀이 방법은 위측 2분의 1로 통일해도 되고요. 2로 통일해도 그거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놈을 어떻게 하겠냐? 2로 두는 게 보통 편하다라고 해서 2로 딱 바꾸면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다라고 하겠고 우리는 전부 다 2의 거듭적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위치 1보다 크면 당연히 지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x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린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부동호 바꾸면서 얘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또는 어떻게 해도 되겠어? 선생님이 이것을 억지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얘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위치에 0과 1 사이 있으면 이 부등식을 반대로 비교해서 마이너스 1 x 마3이라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답을 이끌어야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풀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 하나 더 할게요. 어차피 똑같이 연립 부등식이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69번 해봅시다. 자, 연립부등식 풀어라. 별거 없죠? 당연히 위에 거의 부등식과 아래 거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다. 위에 거 부등식 풀어볼까요? 우리 위에 거의 부등식은 위치 얼마? 0과 1 사이는 3분의 1이니까 저 위에 거를 어떻게 비교하자? 반대로 비교하자. 그래서 요거를 풀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겠냐? 그렇죠. 2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우리는 t제곱에 더하기 64에 딱 해서 34t를 구하겠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다. 자, 요놈 풀어보자. 당연히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3과 2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 요것도 자연스럽게 2차식 먼저 풀어주고요. 다 풀 줄 알겠죠? 넘어가서 6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32와 2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t의 범위가 2보다 커나 같고 3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t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1제곱 여기가 5제곱 그러면 x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우리는 당연히 얘와 얘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답으로 내자. 따라서 답은 얼마부터가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가 만족하는 답으로서 우리는 베타 빼기 할 거는 3 빼기 1로서 2가 되겠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마찬가지 하나씩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22번, 13번까지 풀면은 끝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함수를 좀 잘 마무리했고 금요일날 로함수 끝내고 토요일날 삼각함수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자, 7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일단은 풀 줄 알겠죠? 대충 느낌은 뭘로 풀겠다? 치환해서 풀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는 치환을 할 거고 얘를 우리가 0보다 크다 범위 설정하고 똑같다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k가 every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뭘로 푸는 친구들이 있겠다고? 판별식. 그게 아니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돼. 판별식은 안 돼요.
범위가 제한돼 있으며 무조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상수가 우리가 등식이 나왔든 또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 K 빼고 나머지를 일단은 넘겨준다고 생각을 해. K를 웬만하면 양수 처리해서 나머지를 넘긴다고 생각해주는 게 이게 수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투 들어가든 미적분 들어가든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 풀이인 거야. 내가 어떤 상수로 주어져 있는 부등식 풀어라 그러면 상수를 양수로 두고 나머지를 넘겨서 이것을 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걸 뭘 푼다라는 거냐면 이 2차 함수라는 그래프는 이 상수 함수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을 조건을 구하세요라는 거야. 얘가 어디 있다? 아래에 있을 조건.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얘를 그려 먼저. 마찬가지 그림을 뭘로 그린다? 완전 제곱으로 그려주자. 마이너스의 t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4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 자연스럽게 위로 볼록 그려주시고요. 해당하는 꼭지점은 2,4라고 딱 그려주고, 해당하는 범위 설정 0보다 크니까 지금은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0이 0보다 뭐하다 크다니까 범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K가 이 그래프보다 이 범위 내에서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는 당연히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다도 되겠다가 된다.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K가 얼마보다 4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우연적으로 판별식이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도 풀리는 문제야. 이유는 그때 해당하는 그 정의역이 지금 0보다 크다가 이 꼭지점을 포함할 때는 판별식이 똑같은 답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해당하는 이 2가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 완전 제곱이 마이너스 2였다면 그때는 0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는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가 돼서 결국에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네. 우연적으로 판별식으로 맞췄다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지수 부등식의 풀이에 해당하는 2차식의 t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면 K라는 상수 빼고 넘겨서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푸는 거지 판별식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나중에 수투 들어가도 똑같고 미적분도 똑같거든.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요런 풀이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밑에 거 좀 바로 풀어볼게요. 밑에 거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는 활용이고요. 이 글을 읽고 만족하는 식 세우라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식 세워볼게요. 자, 어느 방사선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 방사선 물질의 양이 1024g에서 4분의 1g으로 감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구하래. 뭐라고?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된다라는 식을 세울 거야. 근데 그 양은 최초에 얼마? 1024라는 거야. 근데 그 양은 얼마씩 줄어든다고요? 절반씩 줄어든대. 50년이 지날 때마다. 그러면 절반이니까 계속 얼마씩 곱하겠다라는 거야? 2분의 1씩 곱할 건데 그게 몇 년 지날 때? 50년이 지나야 2분의 1을 해야 돼. 그럼 그 만족하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50분의 t다 라고 세우는 게 이게 5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식이 되는 거다. 50 집어넣으면 2분의 1, 100 집어넣으면 4분의 1, 150 집어넣으면 8분의 1이니까 내가 딱 원하는 식 되는 거 이해돼?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하는 그 몇 년만 조금 바뀌어서 구성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얘가 우리 얼마 되는 거 찾아라. 4분의 1 되는 t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별거 없죠? 2의 거듭제곱 고쳐서 해당하는 t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푸는 거는 뭐 얘가 2의 10제곱,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뭐 이걸 나눠줘도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t 50분의 t제곱은 얘가 2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것을 2분의 1의 12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50분의 t가 얼마? 12가 돼서 우리는 t는 얼마가 되겠다? 600
600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세워줘서 우리는 50년이 지날 때마다 양이 절반 되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다만 알면 되겠다. 밑에 거 풀어요.